떼떼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준환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7월 6일 오후 6시 32분입니다. 월, 화, 수 연달아 하루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나스닥 20년을 월봉으로 본 역사입니다. 처음 IT 버블 고점에서요, 저점까지 하락했던 기간이 2000년 3월부터요 2002년 9월까지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차트의 처음 부분이고요. 마이너스 83%였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IT 버블 고점에 진입해서요,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 없이 고점까지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 2000년 3월부터요 2016년 9월까지 16년하고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후 1차 금리 인상 및 테이퍼링은요 2004년 말에 시작을 해서 2006년까지 대략 2년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요. 1차 테이퍼링이 종료가 된 후에 금리는 내리지 않고 추가 인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리먼 사태가 많이 들어보셨죠? 리먼 사태의 고점에서 저점까지 하락한 기간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6개월간 마이너스 46%였고요. 리먼 사태 고점에 진입했을 때 추가 매수 없이 그냥 나는 정말 꼭대기에서 물렸다. 그럼 꼭대기까지 회복되는 기간까지가 2008년 9월부터 10년 3월까지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리먼 사태 이후 2차 금리 인상 시기까지 2009년부터 15년까지 6년간 장기 호황인 플러스 400%의 상승이 있었고요. 이 기간 동안에 2차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2015년과 18년 4년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차 테이퍼링 종료 후에 금리는 내리지 않고 또다시 추가 인상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고점에서 저점까지 하락 기간은 2018년 10월 그리고 2011월에서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 후에 나스닥 최고점까지 1년 8개월이 걸렸고요. 247%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시작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월봉 고점에서요, 지금까지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계속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고점까지 평균적으로 1년 6개월, 길게는 10년까지 미래에 대해서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전고점까지 회복하는데 1년 6개월, 그것도 지금부터 상승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부터 1년 6개월이면요 약 반감기 이슈가 남는 그때까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상승이다 하방을 논하기 전에 현재 나온 이 구간, 가격적으로는 2870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1차적으로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봉은 어제 정말 드라마틱했죠. 차트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하방을 만들고요, 또 상승을 이렇게 하면서 V자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봉상으로 버티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서 주의 있게 말한 게 뭐였죠?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다. 올라갔고 내려갔고를 계속 흔들어서 상승을 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했다 보니까 그러면 하락을 결국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돌파 흐름을 2864원이 강하게 돌파가 나와야 지지를 받고서라도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주봉상으로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 중인 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20%의 매수를 해도,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저 또한 저점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은 많이 흔들리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나스닥 20년을 갖고 온 겁니다. 나스닥의 20년을 갖고 보면요, 결국 다 우상향입니다. 근데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내가 미래의 20년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 저는 10 중에 10은 안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장기적인 거는 우상향, 경제는 결국 우상향으로 간다. 근데 그 굴곡이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가 되면 과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 또한 2860원 이상이 가지 않는다면 저는 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알트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게 나오고 있죠. 샌드박스만 하더라도 사실상 한 번 우물을 파고요, 두 번째 우물에서 어떻게 보면 지지를 받고 컵앤델 패턴이 나와서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음봉의 거래량이 점점 캔들이 작아지고 첫 양봉으로 턴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알트들이 여기서 급 반등이 나오더라도요, 너무 투심적으로 무너지시지 마시고요. 이제 정말 의미 있는 첫 양봉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8월에 안전하게 매수를 한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요. 반면에 그렇게 ING인 봉을 제가 강조를 하는 이유가 결국 확인하지 않고 사면 문제라는 것처럼 지금은 판단을 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투심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하락폭 이후에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 55%의 하락폭이 나오고 이번에 반등이 나올 것인지 그 갈림길을 보는데요. 그 지표를 볼 수 있는 게 저는 첫 번째로 이 RSI 수치라고 봅니다. 이 RSI 수치가 보시면요. RSI가 과매도 이후에 올라오면서 반등이라기보다는 버티고 있는 모양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평선의 이격도 벌어진 거를 조금씩 쪼우는 구간에 들어섰고요. 지금까지로 보면 일단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쌍바닥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을 기준으로 손절 라인을 접고 매매하기는 편한 구간인 거고요.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거래량이 없죠. 차트 외적인 이슈들이 보면 7월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이 있습니다. 계속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죠. 유럽은 11년 만에 첫 금리 인상을 했고요. 연일 나오는 경기 침체의 뉴스들이 그렇게 호재보다는 악재 영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플러스로 코인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달러는 강한 이슈를 가지고 있고요. 차트 외적인 이슈들로 호재가 없냐 물어보시면 당연히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이고요. 미중 관세가 철폐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실마리가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을 한다는 이슈들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바닥 구간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제 더 한 번의 큰 하락이 있느냐 없느냐의 마지막 구간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비트코인 반감기가 678이라고 23시간 10분 11초 남았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가 반감기 이전에 어땠었죠? 하락하고 횡보 많이 했습니다. 반감기 아직 멀었고요. 반감기가 큰 호재지만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RSI 수치는 버티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 버티기 전에 한 번 더 고점에서 물리고 하락을 시키려는 흐름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또한 어제와 마찬가지로 투심을 확실히 좀 잡고 2,800만 원 이상의 돌파가 나온다면 새벽에라도 제가 그 즉시 영상 찍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항상 옆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트들 비트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타적인 것만 접근하시고요. 스윙, 장투를 바라보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판단을 내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구간이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지단 전문가였습니다.